안녕하세요. 금빛 여정입니다. 그 남자의 뜨거운 손이 제 맨살을 감아쥐고 거친 숨결이 귓가를 파고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5년 저는 그저 두 아들의 엄마 가게를 지키는 사장으로만 존재했음을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첫사랑이었고 저는 지금 아들의 군대 면회에서 그의 옆방에 와 있습니다. 이 밤의 끝이 지옥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푸릇푸릇하던 시절 저는 겁도 없이 그의 원룸을 드나들던 여자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하던 그 남자의 좁은 방, 낡은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서로를 탐했습니다. 개방적이라 손가락질하는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저 이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우리의 시간은 그의 졸업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국 유학. 네 글자가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었습니다. 국제전화 요금이 무서워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점점 뜸해지는 답장 속에서 우리의 사랑도 희미하게 발해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그는 미국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서로 다른 하늘 아래 다른 사람의 아내와 남편으로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나라의 부름을 받았고 저는 아들 녀석의 얼굴 한 번 더 보겠다고 강원도 산골에 군부대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짓말처럼 그를 다시 만난 겁니다. 미연아, 너 이미연 맞지? 그 목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익숙한 군부대의 소란함, 아들을 챙기는 다른 부모들의 웅성거림, 모든 것이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제 세상에는 오직 그 목소리와 목소리의 주인, 한 남자만이 존재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이 발작적으로 뛰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빡빡머리 군인들 사이에서 누가 봐도 아들 면회 온 아버지의 모습을 한 남자. 하지만 제 눈에는 25년 전 제 스스로를 통째로 집어삼켰던 그 남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글자글했고 팽팽했던 턱선은 부드럽게 무너져 내렸으며 새까맣던 머리칼에는 서리가 희끗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정직하게 그의 몸을 통과해 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깊고 검은 눈동자만큼은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단숨에 발가벗겨버리던 그 집요한 눈빛. 재준 씨, 제 첫 남자였던 그가 바로 저기 서 있었습니다. 오빠, 재준 오빠.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염소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불러보는 그 이름. 입안에서 낯설게 굴러가는 이름 석자가 마치 금기된 주문이라도 되는 양 제 온몸에 피를 역류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들처럼 한참을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아들이 아빠!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에 그제야 정신을 차렸죠. 세상에 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을까요? 우리의 20살을 꼭 닮은 아들 녀석들이 같은 내무반을 쓰는 전우라니. 신의 장난이라기엔 너무나도 가혹하고 운명이라기엔 너무나도 뒤늦은 재회였습니다. 어색하게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 발령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같이 왔어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말을 다른 엄마가 대신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내는 미국에 있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저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탁하고 걸쇠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혼자구나. 이 남자는 지금 여기에 혼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고 무서웠지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했고 아들 둘을 낳았고 5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남편이 하던 작은 가게를 이어받아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제 이야기를 듣는 그의 눈빛이 깊게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회한과 안타까움, 그리고 희미하게 타오르는 어떤 불씨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짧은 면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각자의 아들을 부대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제 모든 신경은 제 옆에 서 있는 이 남자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어스름이 짙게 깔리는 군부대 앞, 현역 장병 가족들을 위한 낡고 허름한 숙소 복도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쳤습니다. 각자의 방은 복도 끝방이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기 아쉽지 않아? 그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고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근처에 포장마차라도 있을 텐데. 소주나 한잔 할까? 거절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 남자와 술잔을 기울여서 뭘 어쩌겠다는 걸까? 하지만 제 입은 이성을 배신했습니다. 좋아요. 제 대답에 그가 희미하게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25년 전 제 마음을 속절없이 무너뜨렸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숙소 근처 허름한 식당은 돼지고기 굽는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끈거리는 플라스틱 테이블에 마주 앉은 우리 사이에는 어색함보다 더 진한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이 끈적하게 흘렀습니다. 여전히 예쁘네. 넌. 그의 칭찬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오빠도 멋있게 늙었네요. 의례적인 말을 뱉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날카로움 대신 중년의 깊이가 더해진 그는 오히려 더 강렬한 수컷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소주잔이 몇 순배 돌자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돌며 잊고 있던 세포들을 깨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유학생활, 저의 결혼생활.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기를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진 25년의 조각들을 맞추어 갈수록 술잔에 담기는 것은 소주가 아니라 진한 아쉬움이었습니다. 기억나? 내가 내 자취방 처음 왔던 날. 비 오는 날이었는데. 어떻게 잊어요? 오빠 라면 끓여준다고 큰 소리 쳐놓고 물 조절 실패해서 퉁퉁 불어터졌었잖아. 맞아. 그거 먹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좋다고 웃었는지 몰라. 과거를 추억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끝에는 늘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가정은 독처럼 위험했지만 꿀처럼 달콤해서 차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그의 무릎이 제 허벅지를 스쳤습니다. 찌릿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감각. 5년간 그 어떤 남자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제 몸이 그의 작은 접촉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모른 척하려 했지만 이미 아랫배가 뻐근해지며 하체에 힘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살피듯 잠시 후 소주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척하며 제 손등을 거침없이 쓸어내렸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탐색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제 손을 전부 덮어버리듯 그의 크고 투박한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뜨거운 열기가 제 손등을 타고 팔뚝을 지나 심장까지 단숨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생각했어. 제 손을 쥔 채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미국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요. 저도 그런 생각 아주 오랫동안 했었어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그의 눈빛이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숙소로 향하는 어두운 밤길. 우리는 아슬아슬한 거리를 유지한 채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 사이를 파고들어 단단히 얽어왔을 때 저는 차라리 이 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어깨가 스칠 때마다 그의 채취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온몸이 달아올라 미칠 것 같았습니다. 삐걱이는 계단을 올라 도착한 2층 복도. 그의 방은 제 방 옆이었습니다. 방문 앞에서 그는 드디어 제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떠나간 자리가 너무나도 허전해서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옷자락을 붙잡을 뻔했습니다.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 잔 더 할래?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심장은 이미 답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를 짓누르던 외로움, 책임감, 그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싶다는 충동. 이 남자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아니, 이 남자여야만 한다는 위험한 확신. 저는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작은 움직임에 그의 눈빛이 집요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삐걱이는 문을 열고 그의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25년간 굳게 닫혀있던 제 욕망의 문도 함께 열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길은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철컥. 그가 등 뒤에서 방문을 닫는 소리는 제 심장에 박히는 못소리처럼 선명했습니다. 이로써 완벽한 밀실이 완성되었습니다. 낡은 벽지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25년 만에 다시 마주한 첫사랑 남자와 단둘이 남았다는 사실이 제 숨통을 끈적하게 조여왔습니다. 도망쳐야 해. 머릿속 이성이 비상벨을 울려댔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뛰쳐나가야 한다고. 이건 미친 짓이라고. 두 아들의 얼굴과 먼저 떠난 남편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돌처럼 굳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방안을 채운 그의 채취에 속박당한 듯 했습니다. 알코올 냄새와 섞인 그의 스킨 향, 그리고 세월이 더해진 그만의 수컷 냄새가 제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이건 그리움 따위의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질척한 암컷으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갖고 싶다. 이 남자에게 안기고 싶다. 5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몸이 그의 존재만으로 녹아내리며 뜨거운 액체가 되어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방 한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로 가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치잉하는 소리와 함께 포트에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믹스커피 2봉지를 찢어 종이컵에 털어넣는 그 모든 과정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넓은 등, 와이셔츠 위로 희미하게 드러나는 단단한 어깨의 윤곽. 저는 저 어깨에 기대어 울었던 20살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저 어깨를, 저 등을 맨살로 느끼고 싶다는 저속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그가 뜨거운 김이 오르는 종이컵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손을 뻗어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치는 순간 찌릿하고 강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너무 놀라 하마터면 종이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의 살결은 뜨거운 종이컵보다도 더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숨소리, 그리고 어색하게 커피를 홀짝이는 소리만이 좁은 방안을 채웠습니다. 피곤하지? 운전 오래 해서. 그가 먼저 침묵을 깼지만 그건 대화라기보다는 공중에 던지는 독백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을 원해요라는 말이 비명처럼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커피는 쓰고 달았습니다. 마치 지금의 내 심정처럼 죄책감의 쓴맛과 욕망의 단맛이 뒤섞여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가 제 손에 들린 커피를 부드럽게 빼앗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손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핑계가 없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 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이제 우리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술기운에 살짝 붉어진 뺨,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검은 눈동자. 그의 시선은 제 눈을 지나 제 입술, 그리고 가쁘게 오르내리는 제 쇄골에 집요하게 머물렀습니다. 그건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에 온몸이 꿰뚫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아, 그의 입에서 뜨거운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제 입술이나 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부드럽게 넘겨주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귓바퀴를 스치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예민하게 곤두서 그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미연아. 그의 손은 이제 제 뺨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 그 온기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이런 온기에 굶주려 있었는지 그의 손길 하나가 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손바닥에 제 뺨을 비볐습니다. 그건 완벽한 항복의 신호였습니다. 그가 제 얼굴 가까이로 자신의 얼굴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입술에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그의 입술이 열리고 쇠소리처럼 잠긴 목소리가 제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보고 싶었다. 그 한마디에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미치도록 내가 보고 싶었어. 그의 고백은 단순한 그리움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25년간 억눌러왔던 욕망의 포효였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는 불길을 보았습니다. 그 불길이 제게로 옮겨붙어 제 온몸을 태워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항할 수도 저항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끄는 지옥이라도 기꺼이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의 입술이 닿기를, 그의 모든 것이 제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찾아 거칠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건 키스라기보다 탐닉에 가까웠습니다. 2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듯 절박하고도 이기적인 입맞춤. 그의 입술에서는 소주와 커피, 그리고 그리움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향기에 취해 그가 이끄는 대로 속절없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의 혀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혀를 얽어 더 깊이, 더 진하게 그를 빨아들였습니다. 5년간 잊고 살았던 타인의 타액이 제 안으로 흘러드는 감각이 이토록 황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비틀거리다 침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제 블라우스 앞섭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푸는 섬세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조바심을 이기지 못하고 단추 사이를 힘으로 비집어 열었습니다. 서툰 손길에 애가 탔지만 그 서투름마저도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탁하고 마침내 후크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제 가슴이 중력에 의해 해방되었을 때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흐아 남편이 죽은 후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몸이었습니다. 2번의 출산으로 탄력을 잃고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부끄러운 가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가슴을 보자마자 제 입술을 놓고 경배하듯 그곳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연아, 너를 이렇게 다시.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가슴팍에 닿자 그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나그네처럼 제 가슴을 번갈아 입에 물고 거칠게 빨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쪽쪽하는 노골적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허리부터 발끝까지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 손은 갈 곳을 잃고 그의 머리칼을 마구 헝클어뜨렸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질척한 것이 울컥하고 쏟아져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더욱 거침없어졌습니다. 제 스커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그의 손이 허벅지를 쓸어 올렸습니다. 맨살에 닿는 그의 투박한 손바닥 감촉에 온몸이 비틀렸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번쩍 안아 올려 삐걱거리는 침대 위에 거의 내팽개치듯 눕혔습니다. 옷가지들이 정신없이 바닥으로 던져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실오라기가 사라지고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의 맨몸이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짧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청년 시절의 매끈함 대신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서로의 몸.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더 애틋하고 더 절박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종아리에, 무릎 뒤에, 허벅지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몸을 비틀며 다리를 오므리려 했습니다. 아, 안 돼. 거긴. 하지만 그는 제 허벅지를 단단히 붙잡아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 모든 걸 다시 느끼고 싶어. 전부 다. 그의 뜨거운 입술과 혀가 은밀한 화원을 탐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정신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의무적인 관계 속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원초적이고도 강력한 쾌락의 파도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제 입에서는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교성이 터져나왔고 허리는 저절로 활처럼 휘어올랐습니다. 그는 개의치 않고 더욱 깊이, 더욱 격렬하게 저를 탐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헐떡이는 저를 보며 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 몸 위로 올라와 땀으로 축축한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5년간 비어있던 그곳이 긴장으로 수축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연아,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그의 것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듯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픔과 동시에 느껴지는 충만감, 오랜 그리움의 종착지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저는 25년간의 회한과 지금 이 순간의 환희를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삐걱이는 침대가 우리의 움직임에 맞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묵직하게 제 안의 감각을 하나하나 일깨우듯 움직이던 그의 허리짓은 점점 속도를 더해갔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탐하고 또 탐했습니다. 25년간 묵혀두었던 갈증을 해소하려는 듯 그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아, 처음부터 너였어. 제 의식은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이 밤의 끝이 어디일지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오가는 눈빛은 천마디의 말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가 저를 서울까지 태워다 주는 차 안. 우리는 잃어버린 25년이 무색할 만큼 편안했지만 동시에 서로의 숨결 하나하나를 의식하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그는 주말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제 전화번호를 받아갔습니다. 이거 꿈이지? 그의 물음에 저는 말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기를 바라는 악몽 같은 달콤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주말 그는 제 가게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말끔한 셔츠 차림에 그는 지난밤 군숙소에서 봤던 모습과는 또 다른 세련된 중년 남성의 매력을 물씬 풍겼습니다. 제 심장은 또다시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음식 맛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테이블 맞은편,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 음식을 씹는 그의 입술, 물잔을 쥐는 그의 손가락에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밤에 잠은 잘 잤어? 그가 툭 던진 한마디에 저는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장난기와 함께 욕망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물만 들이켰지만 이미 제 몸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와 다시 자고 싶다. 그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그는 말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강변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던 그의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곳에 위치한 깔끔한 모텔 앞이었습니다. 그는 시동을 끈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라고 묻는 듯한 눈빛. 저는 대답 대신 그의 허벅지 위로 제 손을 가만히 가져다 올렸습니다. 제 손길에 그의 허벅지 근육이 단단하게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가 모텔 카운터에서 키를 받아오는 짧은 순간 저는 차 안에서 화장을 고치며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5년의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의 얼굴. 상기된 두 뺨과 기대감으로 반짝이는 눈동자. 부끄러움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이 남자 앞에서 다시 한번 여자이고 싶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그는 저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지난밤의 망설임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제 턱을 붙잡고 격렬하게 키스해 왔습니다. 저 역시 그의 목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원피스 지퍼를 찾아 단숨에 끌어내렸습니다. 스르륵하고 옷이 흘러내리며 제 몸이 대낮 햇살 아래 무방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제 몸을 훑어내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경배에 가까웠습니다. 아름다워. 미연아. 내 몸은 내 기억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그의 찬사에 제 몸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침대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저를 벽에 기댄 채로 세워두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배에, 허리에, 허벅지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불에 데인 듯한 낙인이 찍혔습니다. 마침내 그의 얼굴이 제 다리 사이에 파묻혔을 때 저는 터져나오는 신음을 참기 위해 제 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채를 붙잡고 허리를 비틀며 애원했습니다. 오빠, 제발, 제발, 그만, 나 미칠 것 같아.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애원에 더욱 흥분한 듯 맹렬하게 혀를 놀렸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입안에서 두 번째 절정을 맞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가 저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습니다. 땀과 타액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얼굴은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관능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급하게 벗어던지고 땀으로 축축한 제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아, 지난밤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의 것이 제 안을 비집고 들어오자 저는 쾌감과 고통이 뒤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안을 가득 채운 채로 움직임을 멈추고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찾은 것 같아. 내 진짜 반쪽. 그의 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 안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라도 하려는 듯 빠르고 깊게 쉴 새 없이 허리를 찧어댔습니다. 쾌감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더니 제 몸을 뒤집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세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더 깊고 강렬한 자극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교성과 함께 저도 모를 음란한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더 세게, 오빠 나 죽을 것 같아. 앙. 그 순간 제 온몸이 경직되며 세 번째 절정의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제 안에서 경련이 이는 것을 느꼈는지 그 역시 제 안에 뜨거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제 등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얽힌 채로 숨을 골랐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러움도 죄책감도 아니었습니다. 5년간 죽은 듯이 잠들어 있던 제 몸이 완벽하게 깨어난 것에 대한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제 몸을 바로 눕히고 눈물로 젖은 제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반쪽을 찾은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와락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그 지독한 외로움이 그의 품 안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한참을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25년의 시간을 보상받는 듯한 완벽한 합일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해의 한적한 펜션. 2박 3일간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함께 장을 보고 밥을 해먹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해질녘 바닷가를 걷고 펜션 수영장에서 아이처럼 물장구를 쳤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저녁에는 바비큐에 와인을 곁들이며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숯불이 사그라들고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펜션의 테라스. 우리는 얇은 담요 한 장을 덮고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의 어깨에 기댄 제 심장은 평온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이제야 집에 온 것 같아. 내가 있는 곳이 내 집이야, 미연아. 그의 고백에 울컥하고 눈물이 솟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겠습니다. 와인 향과 소금기 섞인 밤 공기, 그리고 그의 채취가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키스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두 번의 만남처럼 조급하거나 거칠지 않았습니다.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우리는 천천히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고 그의 바지 버클을 내리는 제 손길은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역시 제 원피스를 부드럽게 벗겨내고 마지막 남은 속옷을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벗겨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침대 위에 저를 눕힌 그는 지난번처럼 제 몸을 탐하는 대신 경배하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얼굴부터 시작해 목, 쇄골, 가슴, 배, 그리고 발끝까지 제 몸 구석구석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그 감촉을 음미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제 살결은 달콤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 이 가슴도, 두 아이를 낳은 흔적이 있는 이곳도, 전부 다. 그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제 아랫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다가 천천히 다리 사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조금씩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빈틈없이 채워지는 충만감, 아픔이나 놀람 대신 깊은 안정감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제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채로 움직이지 않고 제 뺨을 감싸고 다시 한번 깊게 키스했습니다. 우리는 혀를 섞으며 서로의 영혼까지 나누는 듯 했습니다. 느리고 깊고 원을 그리듯 부드러운 움직임. 저는 그의 눈을 보며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었습니다. 절정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연아, 사랑해. 사랑해. 그의 고백과 함께 우리는 동시에 터져나오는 절정의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웠던 시간을 위로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커다란 와이셔츠 하나만 걸친 채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에 취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아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그가 조용히 다가와 제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냄새 좋다. 찌개 말고 당신 냄새. 그가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에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아침의 욕망이 제 엉덩이를 꾹 찌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깐만, 오빠. 찌개는 나중에 먹고, 지금은 당신 먼저 먹어야겠어. 그는 저를 돌려세우더니 그대로 번쩍 들어올려 식탁 옆 조리대 위에 앉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감촉이 제 맨 엉덩이에 닿자 저도 모르게 앗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리에 다리를 감게 하고는 제 셔츠를 머리 위로 벗겨버렸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의 흔적으로 여전히 축축한 제 안으로 단숨에 파고들었습니다. 흐아. 밤과는 전혀 다른 거칠고 장난기 넘치는 그의 움직임. 조리대가 우리의 움직임에 맞춰 덜컹거렸고 국그릇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마저도 흥분을 돋우는 배경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미연아, 소리 내봐. 듣고 싶어. 그의 짓궂은 요구에 저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흐느끼듯 신음을 흘렸습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와 그리고 제 교성이 뒤섞여 음란한 아침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제 귓불을 잘근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당신을 갖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쾌감의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밝은 아침 햇살 속에서 부엌 한가운데서 그와 뒤엉켜 맞이한 절정은 밤의 그것과는 또 다른 생생하고도 원초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언젠가 깨기 마련이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운전하는 그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남해에서의 2박 3일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될까? 제 물음에 그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살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가끔 만나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자. 너 없이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의 아내는 여전히 미국에 있고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알기에 더 애틋하고 절박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훔친 시간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지독한 외로움이 만들어낸 위험한 불장난일까요? 정답을 알 수 없기에 저는 오늘도 이 남자를 갈망하고 또 탐합니다. 이 관계의 끝이 어디일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지금의 저에겐 짜릿한 쾌감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